더는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해. 당장 짐 싸서 나가. 귀가 따갑도록 듣던 시어머니의 고함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변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쏟아지는 모욕. 손가락질하며 가난한 집 딸 주제해라고 비웃는 목소리들. 남편 도윤은 고개를 돌린 채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이 집에서 저는 결국 쫓겨나듯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무님, 내일 임원회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의도 세림홀딩스 본사 로비에 들어선 저를 보고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 남편의 로펌 회의실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도윤은 서 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며느리로만 보였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완벽한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날은 시댁 대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두고 친척들이 모여 준비 회의를 한다는 명목이었죠. 사실상 친척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자리나 다름없었지만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아, 손님들 오시기 전에 과일 좀 깎아놔. 네, 어머니. 아침부터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과일 5종류를 깎고 떡을 접시에 담고 커피와 차 준비까지. 손님이 20명은 좋게 올 거라고 했으니까요. 오후 2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언니, 오랜만이네. 그러게. 애들은 잘 있지? 시끄러운 인사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의 동생들, 시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모두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옷차림부터 말투까지 한눈에 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 이게 도윤이 와이프. 처음 보네. 시어머니의 여동생 박수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아린입니다. 아, 그래? 근데 좀 수수하네. 우리 집안 며느리치고는. 네. 뭐 하던 사람이야? 직장은 어디 다녔어? 저는 결혼 전에는 여러 일을 했습니다. 여러 일? 그게 뭔데? 알바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알바? 허허, 명자야. 내가 며느리 복은 없구나. 박수키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접시를 더 준비했습니다. 귀는 따가웠지만 들리지 않는 척할 수밖에 없었죠. 언니, 솔직히 도윤이 왜 그런 애랑 결혼했어? 집안도 변변찮다며? 헤휴, 말도 마.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그때 도윤이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어. 젊은 애들이 사랑 타령하면서. 쯧쯧, 그러게. 요즘 애들은 현실을 몰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건데. 그래도 순한 건 순해. 시키는 대로는 잘하거든. 그거야 당연하지. 얹혀 사는데 어디 감히 대들겠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비웃는 소리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후 4시쯤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옆방에서 계속 과일을 나르고 음료를 따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인아, 물 좀 더 가져와. 할인아, 접시 좀 치워. 할인아, 휴지 떨어졌어. 계속해서 불려다녔어요. 마치 가정부처럼.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였죠. 적어도 가정부는 급여라도 받으니까요. 어머, 명자 언니. 며느리 부리기 편하겠네. 저렇게 순하면. 그러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좋긴 하지. 우리 집 며느리는 입이 살아서 큰일이야.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 그래? 그럼 우리 할인이 빌려줄까? 하하. 웃음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가 났지만 표정 하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저는 가장 구석자리에 앉았죠. 자, 다들 건배. 건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적어도 쟤 빼고는요. 도윤아, 요즘 사건 많이 맡고 있어? 네, 숙부님. 요즘 좀 바쁩니다. 그래? 역시 우리 도윤이는 똑똑해. 아버지 닮아서 그래. 감사합니다.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이 집안의 자랑이었으니까요.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가 됐고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윤을 칭찬했어요. 근데 도윤아, 자식 계획은 언제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아, 그건. 도윤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뭐야, 아직도 안 생겼어?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그게. 아직은. 명자야, 며느리 몸이 어디 안 좋은 거 아냐? 시어머니가 제 쪽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병원은 다녀봤대? 네, 어머니. 검사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왜 안 생겨? 노력을 안 하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온 가족 앞에서 하다니.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우리 도윤이가 불쌍하지. 3년이나 기다렸는데. 맞아. 며느리가 할 일을 안 하면 어떡해. 친척들이 하나둘 꺼들었습니다. 모두 제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였어요. 에휴, 이러니까 집안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니까. 요즘 애들은 그것도 몰라. 박숙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숙희야,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제지했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어요. 아니, 사실이잖아, 언니. 솔직히 우리 집안에 저런 애가 어울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그렇고. 도윤이가 안 됐어. 좋은 집안 딸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거나 다른 곳을 쳐다봤어요.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리나.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설거지 좀 해. 우리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부엌으로 걸어가는 내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래서야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하겠어? 에휴, 명자 언니도 고생이네. 이혼이라도 시키지 그래. 부엌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밤 10시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하리나, 앉아봐. 네. 앉으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어요. 하리나, 솔직히 말할게. 네,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봤어. 너 정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집안일만 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너한테 기대하는 게 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자야, 손자. 도윤이 애를 낳아줘야지. 근데 3년이 지나도록 배 한 번 안 불러오면 어떡해? 어머니, 그건 뭐가 그건이야? 내 탓이지 누구 탓이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리나,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어. 도윤이가 너 데려온다고 했을 때 말이야. 집안도 안 맞고 학벌도 안 맞고 뭐 하나 맞는 게 없었어. 근데 도윤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근데 너 3년 동안 뭐 해놨어? 아이 하나 못 낳고 친정에서는 맨날 돈 달라고 전화 오고. 솔직히 실망이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닿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내 최선이 고작 이 정도야?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하리나, 솔직히 말해서 너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이혼해. 도윤이랑.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못 봐. 그리고 도윤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도윤이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도윤이도 이제 지친대. 너 때문에 집안 체면 구기는 것도 지겹고.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도윤이 나왔습니다. 도윤아, 너도 얘기 좀 해봐. 시어머니가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여보, 나도 어머니 말씀에 동의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진심이야? 응. 미안하지만 이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너도 이 집에서 힘들었잖아.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래, 하리나. 알아들었지? 당장은 아니어도 곧 나가줬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아, 이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7시가 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하리나, 아침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세면을 하고 평소보다 더디게 옷을 입었어요. 하리나, 왜 대답이 없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쾌한 표우로 서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어제 그 얘기 듣고 정신 나갔어? 아닙니다. 단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나갈 사람이 뭐래도 상관없지.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죠. 오전 10시쯤 도윤이 서재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하리나, 잠깐 들어와. 응. 서재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이혼 서류였습니다. 벌써 준비했구나. 응. 어차피 할 거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윤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비즈니스 계약서에 서명하듯이요.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했어. 집안 사정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야. 그래. 재산 분할은 따로 없어. 우리 집 재산이고 내가 번 돈도 없잖아. 응. 그리고 여기 서명하면 돼. 도윤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받아들었어요. 참, 하리나. 응. 미안해. 진심이야. 도윤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표정을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그래도, 여보. 아니, 도윤 씨.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3년 동안 고마웠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하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게요. 도윤 씨도 행복하세요. 서명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3군데 모두에 제 이름을 적었어요. 서아린. 그 이름을 쓰는 동안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왜 웃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네요. 그래. 도윤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짐은 언제까지 싸면 돼? 일주일 안에 부탁해. 알겠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명했어? 네, 어머니. 잘했어. 그게 너한테도 나을 거야. 네. 앞으로 내 인생 잘 살아. 우리 집 같은데 얹혀 살려고 하지 말고.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 저는 제 힘으로 잘 살 겁니다. 제 힘으로? 뭘 믿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짐 싸러 가보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화장품 조금,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죠. 가방을 싸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할인 양 잘 지내셨습니까?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준이었어요. 네, 김 실장님. 잘 지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 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요? 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 이제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 집이 거기니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 지옥 같았던 곳.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이제 시작이야. 여의도 세림홀딩스 본사. 6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어디 볼 일 있으십니까? 회장실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함이? 서할인입니다. 경비원이 확인 후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인 양,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인 양, 오랜만입니다. 네, 실장님. 잘 지내셨어요? 회장님께서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 거대한 책상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오, 할인이 왔구나. 세림홀딩스 회장 서정훈. 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3년 만이네.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줬어. 3년이나. 네, 할아버지.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셨어요. 할인아, 이제 교육기간은 끝났다. 네. 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살아보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네, 할아버지. 재벌 후계자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특별한 교육을 시킨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걸 몸소 겪어봐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너 잘 버텨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돌아와라. 세림홀딩스 신임 전무로. 네, 할아버지. 내일부터 출근해. 인사 발령은 이미 났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아. 네. 그 사람들한테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 그건 너를 망치는 길이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야. 세상이 알아서 한다는 거지. 너는 그냥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럼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올 거야. 네, 할아버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서할인.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자 직원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전무님 아닌가? 응? 진짜? 회장님 손녀라며? 그래. 내일부터 출근하신대. 와, 젊으시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6시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아.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뭐? 그리고 이제 일 시작할 거야. 어머니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곧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딸.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잠들었습니다.
3년 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제 의지로 일어나는 아침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수수한 옷차림에 묶은 머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에서 3년 전 입었던 정장을 꺼냈어요. 네이비 컬러의 단정한 슈트. 구겨지지 않게 잘 보관해뒀던 옷이었죠. 화장도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맨얼굴이거나 연한 화장만 했지만 오늘은 또렷한 아이라인과 붉은 립스틱을 발랐어요.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했죠.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하리나, 아침 먹고 가. 괜찮아, 엄마. 회사에서 먹을게. 그래도.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니야, 엄마. 이제 시작이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여의도로 향하는 지하철 안.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어요. 3년 만에 느껴보는 출근길이었죠. 오전 8시 30분 세림홀딩스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 정문에는 SELIMHOLDINGS라는 금빛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 건물, 이 회사의 후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전무님 출근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조금 이따 먹을게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3년 전 제 모습 그대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8층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김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준비해드린 사무실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린 전무. 그 글자를 보며 미소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였죠. 전무님, 오전 10시에 임원회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각 팀장들과 인사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자료는 이미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김태준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어요. 각 부서 현황, 올해 실적, 향후 계획. 3년 동안 놓쳤던 회사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3년 동안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다 돌아왔으니까요. 오전 10시 임원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어요. 그리고 상석에는 할아버지 서정훈 회장이 앉아 계셨죠. 자, 그럼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신임 전무 소개부터 하죠. 서아린 전무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서아린입니다. 하린 전무는 제 손녀이자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입니다. 회장의 말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린 전무는 3년간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각 부서 보고 실적 분석, 향후 계획. 저는 조용히 듣고 메모했어요. 중간중간 질문도 던졌습니다. 마케팅 부문 예산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매출 증가율은 10%에 불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케팅 담당 상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장 상황은 모든 회사가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내일까지요. 네, 전무님.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3년 전 제 모습 그대로였죠.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할인아, 잘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역시 내 손녀야. 3년 쉬었는데도 감이 그대로네. 감 잃을 리 없죠. 매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는걸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준비됐지? 네, 할아버지. 좋아.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를 줄게. 무엇입니까? 법무자문 로펌 선정이야. 우리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자문 업무가 많아졌거든. 그래서 새로운 로펌과 계약을 맺으려고 해. 심장이 쿵했습니다. 법무자문이요? 응. 몇 개 로펌에서 제안서를 받았어. 너한테 검토 맡긴다. 어느 로펌들입니까? 김 실장이 자료 줄 거야. 한 달 안에 결정해줘.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와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5개 로펌의 제안서였습니다. 하나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태산 법률사무소.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로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일하는 곳이기도 했죠. 제안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경력, 실적, 조건. 모두 경쟁력 있었습니다. 재미있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전무님. 할인 전무 김영수입니다. 법무팀장이에요.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법무자문건 말씀드리려고요. 다음 주에 각 로펌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태산 법률사무소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태산이 첫 번째군요. 네. 회장님께서 먼저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 도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제가 판단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직원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새로 오신 전무님이시래. 회장님 손녀시잖아. 와, 진짜 젊으시다. 30살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실력도 좋으시대. 오늘 회의에서 상무님들 혼내셨대. 대박. 앞으로 우리 회사 분위기 바뀌겠네. 미소가 나왔습니다. 좋은 평가였으니까요. 로비로 내려오자 김태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무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하철로 갈게요. 네. 하지만 실장님 아직 제 차 필요 없어요. 출퇴근은 대중교통 이용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복잡했어요. 사람들 틈에 서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죠. 할인 씨, 나 도윤이에요. 이혼 서류 처리 다 됐어요.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답장할 필요도 없었죠. 새로운 시작? 맞아. 새로운 시작이지. 내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시댁의 넓은 집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태산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대표 변호사 박진수. 시아버지였습니다. 소속 변호사 목록에는 도윤의 이름도 있었죠.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날 도윤과 시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할인아,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다들 잘해주시더라. 다행이다. 밥은 먹었니? 응, 먹었어. 걱정 마.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도 건강 챙겨. 나 이제 돈 많이 벌 거야. 그래, 알았어. 일찍 자. 응, 엄마도 안녕. 전화를 끊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날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제가 판을 잡을 차례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전 7시, 아직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책상에 앉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태산 법률사무소의 제안서. 꼼꼼히 읽으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변호사 경력, 승소율, 자문 실적, 비용.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개 로펌 중에서 상위권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로펌답게 실력은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도윤은 나를 알아볼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오전 9시 김태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 확인드립니다. 네, 실장님. 태산 법률사무소 측에서 대표 변호사와 주임 변호사 2명이 오신다고 합니다. 주임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박도윤 변호사와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역시 도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은 본관 10층 대회의실로 준비했습니다. 참석자는 전무님과 법무팀장, 그리고 기획실장까지 총 3분입니다. 좋습니다. 자료는 미리 받았습니까? 네, 이미 검토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준이 나가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오후 3시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회장실로 올라가자 할아버지가 차를 내주셨어요. 할인아, 내일 태산 프레젠테이션이지? 네, 할아버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네. 너 전 남편 로펌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할아버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할인아, 나는 내가 복수하는 건 막지 않아. 하지만 회사 일에 사적 감정을 섞는 건 안 돼. 알고 있습니다. 태산이 정말 우리한테 최선의 선택이라면 계약해야 하고 아니라면 거절해야 해. 그게 경영자의 자세야.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믿는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할인아. 네. 내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는 거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야. 알지? 네, 할아버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도윤을 다시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어머니 편만 들고 결국 이혼까지 했던 그 남자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위에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렀어요. 내일 입을 옷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장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여러 벌을 입어보고 결국 회색 슈트를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 나는 옷이었죠. 손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굽이 높은 검은색 펌프스였어요. 집에 돌아와 옷을 걸어뒀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였죠. 밤 11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도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시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지. 담담하게 하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말았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했어요. 붉은 립스틱, 날카로운 아이라인. 새로 산 회색 슈트를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아니, 3년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좋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8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확인했어요. 태산 법률사무소에 대한 모든 정보. 빠뜨린 게 없었습니다. 오전 9시 40분 김태준 실장이 전화했습니다. 전무님 태산 측에서 도착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긴장되네, 선배. 괜찮아.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따낼 수 있어.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 박진수, 도윤, 그리고 이재훈. 셋 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이 커졌어요. 하린 씨?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세림홀딩스 전무 서아린입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앉으시죠. 법무팀장님과 기획실장님도 곧 오실 겁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린 씨. 아니, 전무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도윤 변호사님? 아니, 그게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입을 다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씨. 세림홀딩스 전무라니 이게 무슨... 처음 뵙겠습니다, 박진수 대표님. 오늘 좋은 제안 기대하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법무팀장과 기획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시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회사 소개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태산법률사무소는 2006년에 설립되어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던졌어요. 작년 승소율이 85%라고 하셨는데 업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까? 네, 평균보다 10% 정도 높습니다. 자문 업무 경험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기업 12곳, 중견기업 30곳 정도입니다. 괜찮네요.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좋았습니다. 준비도 철저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제안이었죠. 자료 잘 봤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아버지와 이재훈은 먼저 나갔습니다. 도윤만 남아 있었죠. 하린 씨. 아니, 전무님. 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세림홀딩스 전무라니. 회장 손녀라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했을 때도. 네. 그때도 전 세림홀딩스 후계자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하린 씨. 박도윤 변호사님.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린 씨.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좋았습니다. 내용도 충실했고 준비도 잘하셨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무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윤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끝났어.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위해서 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었죠. 그저 담담했습니다. 오후 2시 법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어떠셨습니까? 내용은 좋았습니다. 다만요. 다른 로펌들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나갔습니다. 사실 태산의 제안은 좋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됐죠. 저녁 6시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린 씨. 나 도윤이야.
오늘 정말 놀랐어. 내가 세림홀딩스 전무라니. 무슨 용건이십니까? 하린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할 말이 많아. 죄송하지만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린 씨, 제발. 박도윤 변호사님, 업무 외 연락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였습니다. 하린 씨? 어머니? 너 정말 세림홀딩스 전무야?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있을 때도 네,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린 씨,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린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건 잘해주셨겠죠? 존중해주셨겠죠? 머리 위로 얼음물 쏟고 가난한 집 딸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으셨겠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될 생각도 없습니다. 하린 씨, 실례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윤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알게 됐죠. 이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태준 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태산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추가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박진수 대표님이 직접 전무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거절하십시오. 네. 업무는 공식 채널로 진행합니다. 개별 미팅은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나가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었어요. 모두 도윤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죠. 하린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이 있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린 씨, 제발 답장이라도 해줘. 모두 읽고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오전 10시 두 번째 로펌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별법률사무소였어요. 중견급 로펌이었지만 실력은 검증된 곳이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태산보다 비용은 조금 높았지만 전문 분야가 더 다양했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전무님, 지금까지 두 곳 봤는데 어떠십니까? 둘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곳도 봐야겠죠. 네, 내일과 모레 각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쯤 접수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방문객이 계신데요. 누구입니까? 최명자 여사라고 하십니다. 전무님을 만나고 싶다고. 시어머니였습니다. 거절하십시오. 약속 없는 방문은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로비에 시어머니가 서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저녁 6시 퇴근 시간. 로비로 내려가는데 정말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린 씨. 하린 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어. 지나쳐 걸었습니다. 하린 씨. 제발.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하린 씨, 나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집안 딸인 줄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그건 잘해주셨겠죠? 존중해주셨겠죠? 결국 어머니는 사람을 집안과 돈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요. 미안해, 하린 씨. 정말 미안해. 어머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하셔야 할 사람은 저 하나가 아닙니다. 3년 동안 어머니께 무시당한 모든 며느리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해하셔야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업무의 접촉은 삼가 주십시오.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5개 로펌의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났어요.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법무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전무님, 어느 곳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한별법률사무소로 하겠습니다. 퇴사는요? 내용은 좋았지만 전문성 면에서 한별이 더 우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별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었어요. 개인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였죠. 오후에 태산법률사무소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귀사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이번 계약은 다른 업체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짧고 명확한 통보였어요. 저녁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였는데 다른 번호로 걸어온 거였죠. 여보세요? 하린 씨, 나야. 도윤이야. 우리 탈락했어. 계약 못 따냈어. 알고 있습니다. 하린 씨,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닙니다. 순전히 업무적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네. 한별법률사무소가 우리 회사에 더 적합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 도윤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린 씨,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했어. 만약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그 말씀이 저를 더 실망시키시네요. 박도윤 변호사님. 뭐? 제가 누구든 어떤 집안이든 똑같이 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출신과 돈으로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도 차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별법률사무소와 정식 계약을 맺었어요. 세림홀딩스의 법무자문을 전담하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죠. 세림홀딩스가 한별과 계약했대. 태산은 탈락했다던데. 대박. 태산이 못 따낸 게 언제야?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태산법률사무소에는 타격이 왔어요. 세림홀딩스급 대기업 계약을 놓친 건 이미지에 큰 손실이었으니까요. 얼마 뒤 업계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태산에서 박도윤 변호사 프로젝트 리더 자리에서 물러났대요. 진짜? 왜? 세림홀딩스 계약 못 따낸 책임이래요. 발표도 제대로 못했다던데. 아, 그랬구나. 도윤이 책임을 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그건 제 탓이 아니었으니까요. 도윤 스스로 실력으로 부족했던 거였죠.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린아,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별과 계약 잘 마무리했더라. 역시 내 손녀야.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린아. 네. 너 전 남편 쪽에서 연락 많이 왔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고받아. 근데 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그게 대견해.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린아, 이제 진짜 일을 맡길 거야. 무슨 일입니까? 부회장 자리 준비해라. 2년 안에 올려줄게. 네. 넌 자격이 있어. 이번 일로 증명했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우리 할인이 믿는다.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웃음이 났어요. 부회장. 세림홀딩스 부회장. 3년 전만 해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가 이제 재계 톱티어 기업의 부회장이 될 참이었습니다. 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하린아, 오늘 저녁 먹었니? 엄마가 반찬 만들었는데 내일 가져다 줄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회사에서 잘 먹고 있어. 엄마도 건강 챙겨.
답장을 보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였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세림홀딩스 전무로서 제자리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었어요.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임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전무는 정말 똑똑해. 회장님이 후계자로 점 찍으신 이유가 있어.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지겠어. 좋은 평가들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전 김태준 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별법률사무소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표 변호사가 건강 문제로 은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네요. 지금 당장요? 네. 다음 주부터 자문이 불가능하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세림홀딩스는 대형 인수합병건을 진행 중이었어요. 법률 자문이 절실한 시기였습니다. 다른 로펌과 긴급 계약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이미 몇 곳에 연락했는데 다들 일정이 꽉 차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태산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산이요? 네.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 대안은 정말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태산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도윤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사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팅부터 잡으십시오. 네, 전무님. 김태준이 나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수 없지. 회사를 위해서야. 월요일 오전 10시. 다시 대회의실에 섰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진수, 도윤, 그리고 새로운 얼굴 한 명.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전무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한 태도는 없었어요.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무팀장과 기획실장도 들어왔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한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10% 할인해드리죠. 10%요? 네. 저희도 세림홀딩스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안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준비도 철저했고 조건도 좋았죠. 자료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와 새 변호사는 먼저 나갔어요. 도윤만 남았습니다. 전무님. 네.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업무 외 대화는 사양하겠습니다. 제발이요. 딱 5분만. 도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5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심호흡을 했어요. 할인 씨. 아니, 전무님. 정말 미안합니다. 3년 동안 정말 못됐어요. 어머니가 전무님을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편만 들었죠. 알고 계셨군요.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체면 때문에, 어머니 눈치 때문에 모른 척했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무님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전무님. 박도윤 변호사님.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누구인지 알고 나서야 후회하셨죠.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후회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겠죠. 결국 변호사님도 사람을 출신과 돈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박도윤 변호사님.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님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업무 관계일 뿐입니다. 할인 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건 변호사님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럼 이만.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산 법률사무소와 계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조건은 괜찮습니다. 긴급 상황이니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인 전무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산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개인 감정보다 회사 이익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 승인됐습니다. 내일부터 업무 시작 부탁드립니다. 얼마 뒤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전무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답변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도윤과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위에 있었고 도윤은 아래 있었죠.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게 제 뜻대로 흘러갈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매일 회사에 출근해 법률 자문을 제공했어요. 회의 때마다 만났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전무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부분 리스크 분석 다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직 업무 이야기만 했어요. 도윤도 선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회의 후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전무님, 박도윤 변호사 실력 좋네요. 그렇습니까? 네.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이번 계약 잘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윤은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론 실패했지만 일은 잘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수합병 건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태산의 자문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전무님, 계약 최종 검토 완료했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무님. 네. 제가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네. 도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할인아, 인수합병건 잘 마무리됐어.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산 선택도 잘했고. 역시 내 손녀야.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인아. 네. 이제 부회장 준비 시작해라. 내년 초에 발령 낼 거야. 정말입니까? 그래. 넌 충분히 증명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는다, 우리 할인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웃음이 났어요. 부회장. 정말 부회장이 될 수 있다니.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가 이제 재계 톱티어 기업의 부회장이 됩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인수합병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세림홀딩스의 가치는 전년 대비 40%나 상승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서할인 신화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서할인 전무 정말 대단해. 고작 1년 만에 이렇게 큰 성과를 내다니. 회장님 후계자 확정이네. 좋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월 2일 새해 첫 임원회의.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서정훈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할인 전무를 세림홀딩스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 부회장,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어요. 모든 임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림홀딩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인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큰 책임이 따를 거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좋아. 할아버지 믿는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이나 그 사람들. 전 남편이랑 시댁 사람들 말이야. 네. 아직도 연락 오나? 아닙니다. 요즘은 조용합니다. 그래. 잘 됐네.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이나,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이 알아서 한다고 했지? 네, 할아버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업계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세림홀딩스 서아린 신임 부회장, 30살의 재계 최연소 부회장. 서아린 부회장, 1년 만에 전무에서 부회장으로 파격 승진. 세림그룹 후계 구도 확정, 서아린 부회장 체제 시작. 언론이 들썩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곧 도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회장 승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김태준 실장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부회장님, 태산법률사무소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주요 고객사 3곳이 계약을 해지했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림홀딩스 인수합병 이후로 태산의 실력에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태산이 세림 계약을 처음에 놓쳤다가 긴급 상황에 겨우 끼어들었다고요. 업계에서는 이류 로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태산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네. 박도윤 변호사가 태산에서 해고됐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고객사 이탈 책임을 지고 해고됐답니다. 박진수 대표가 직접 결정했다더군요. 도윤이 해고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 김태준이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잠시 그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도윤이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로비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였습니다. 할인 씨. 어머니.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 아니. 부회장님.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5분입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 씨. 부회장님. 도윤이가. 우리 도윤이가 해고됐어. 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줄 수 없을까? 부회장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인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무시하고 괴롭히고 인간 이하로 대했지. 다 내 잘못이야. 부탁이야, 할인 씨. 도윤이만은, 우리 아들만은 살려줘. 어머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해고된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무능함과 책임감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할인 씨. 어머니, 사람을 출신과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인 씨. 제발.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산 법률사무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었어요. 고객사 이탈이 계속되면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거였죠. 박진수 대표 로펌 폐업 결정. 태산 법률사무소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 박진수가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서 하는 거였어요. 2년 뒤.
저는 세림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자리를 확고히 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저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경영인이 됐어요. 어느 봄날 할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습니다. 할인아 행복하니? 네, 할아버지. 행복합니다. 다행이다. 그게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3년 동안 시댁에서 힘들었을 때 기억하니? 네, 물론입니다. 그때 배운 게 있지?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출신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맞아.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아,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말고.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여의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흐르는 한강. 3년 전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할인아, 일 끝났니? 응. 이제 퇴근할게.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엄마 손맛 그리운데. 집에서 먹을까? 그래, 알았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고마워, 엄마. 곧 갈게.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인사했어요. 부회장님 퇴근하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면 그 대가가 돌아온다. 이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도윤과 시댁 사람들은 저를 가난한 집안 딸이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무너졌고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대가가 따랐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자에게는 보상이 왔으니까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앉았어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 끝났습니다. 저는 앞으로만 나아갈 거였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하지만 결코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출신과 돈으로 판단하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을. 그게 제가 3년 동안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